불륜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그 정도와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불륜 상대방과 장소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됩니다. 영 내에서 근무 시간에 다른 동료군인 군무원과 이제 바람을 핀 건지, 아니면 그래도 영외에서 일과 후에 민간인과 그런 것인지, 이게 고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업군인의 불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이제 또 불륜을 많이 하는 직업에 대해서 다룬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꽤나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순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예전에 직업군인 불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형법상 간통죄는 2015년에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간통은 법적으로 이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이제 성관계까지 한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제 간통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까지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도 뭐 유부녀여가지고 이제 그 배우자로부터 민사상 상간소송을 당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긴 하고요. 또 당연히 이제 불륜은 또 이혼 사유고,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줘야겠죠. 아무튼 이제 군인의 경우에는 결혼한 군인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군인은 법적으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불륜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법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을 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의 한 유형으로 불륜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이제 군 간부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안 좋게 봅니다. 파면까지도 가능해요. 잘하면 경고장 정도로 끝낼 수도 있겠지. 징계받아도 뭐 근시나 견책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대응하면 파면 해임 받고 그제서야 항고하고 소송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늦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륜에 대한 법령상 징계 양정 기준을 보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하도록 되어 있고,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정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을 핀 건데 당사자는 실수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면서 바람을 핀 건데 이걸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 아무리 그래도 중과실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불륜 기간이 좀 길거나 횟수가 여러 번이면 이건 당연히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륜 사건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륜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그 정도와 기간입니다. 성관계까지 가졌는지, 아니면 약간의 스킨십 정도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단순히 썸만 탄 거였는지, 그리고 이제 한두 번 정도 만났던 건지, 아니면 이제 1년 이상 지속된 거였는지,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죄질, 즉 비행의 정도가 중하냐 가볍냐가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결국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이제 판단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불륜 상대방과 장소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됩니다. 영 내에서 근무 시간에 다른 동료군인 군무원과 이제 바람을 핀 건지, 아니면 그래도 영외에서 일과 후에 민간인과 그런 것인지, 이게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군인 불륜 사건은 상대방이 아무래도 같은 군인 군무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중 요소로 고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더 중징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영내에서 일과 시간에 뭔가가 있지는 않았다, 이런 점을 잘 어필해야 될 거고요. 한편 군인 불륜 징계 사건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로 이제 크게 고려될 수 있는 게 배우자의 선처 탄원서입니다. 불륜 행위를 한 게 이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걸로 봐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배우자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프가 괜찮다고 하는데, 남편이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꼭 세게 처벌해야 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징계 대상자를 세게 처벌하면 다 참고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탄원서는 불륜 징계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불륜 징계 사건인 경우에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들에게 선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성문을 이렇게 써온 거 보면 뭐 진짜 반성하고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야 될 거고, 뭐 잘못했다면서 반성문 하나 안 써오네? 굳이 이런 생각 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탄원서는 아까 배우자 탄원서 말씀드렸는데, 해당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소속댁 직속 지휘관 탄원서도 받을 수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심징계위원회에서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중징계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항고를 하셔야 될 거고, 항고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위주로 잘 대응을 하셔야 징계 처분이 감경이 될 수가 있겠죠. 항고에서도 대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구제가 안 됐다면 민간 법원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고요.
군인 군무원이 이제 불륜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중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반면에 잘 준비하고 대응을 해서 경징계 아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유형 중에 하나가 불륜 사건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 때문에 징계받게 될 상황에 놓이신 상황이라면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만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